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2026년 기능사위에 대비해서 한 문제, 좀 빈출 문제나 1회차 때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작년에 4회차 대비해서 5세트 정도를 올려놨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수지관을 갖다 관끼리 이제 접속할 때 관의 깊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수지관의 외경에 몇 배야 되냐인데 이건 두 가지죠. 우리 접착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2가 돼야 된다. 그죠? 접착제를 사용하면 0.8이다. 둘 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 우리 가공인입선이다. 그죠? 가공인입선 도로횡단일 때 어떻게 냐.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가공전선 같은 도로횡단은 거의 6m가 답이겠죠. 뭐 특별한 얘기 없으면. 자, 그런데 우리 가공인입선일 경우에는 저압일 때 5m다. 이게 이제 특이하게 5m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일 때는 5m다. 나머지는 다 6m. 이것만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철도일 때는 얼마? 이거는 공사 방법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6.5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장주용 자재명이라 했는데 전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뭐 전선을 지지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요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가 레크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물어보면 전선을 수직으로 배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주용 자재명은 뭐냐? 레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틀린 거 물어봤는데 공사 방법이 자, 전선에 접속할 때 우리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될 거고 그죠? 전기장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상승도 역시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점착 테이프 같은 걸 사용해서 2회 이상 감는다. 자, 그래서 요거 할 때 보면 조금 생각했을 때 약간 어색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비교적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죠? 연필 케이블 그러면 뭐 시위 이렇게 딱 찍으면 되겠죠. 좀. 자,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 케이블 같으면 6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배도 배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필 알미늄 가끔 출제 빈도로 보면 이게 한 8번, 이게 한 2번, 예, 섭섭합니다. 그죠?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그래서 6배도 같이 좀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수지 몰드의 폭과 두께다. 자, 요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한다 그랬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 3.5cm, 35mm하고 두께이다. 이것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됩니다. 또 같이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번에 1회차 때 좀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출제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셀룰라 덕트 공사하는데 판 두께가 얼마냐? 자, 최대 폭이 150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0mm냐, 뭐 150에서 200이냐, 200mm 초과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1.2, 1.4, 1.6으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통해가 그냥 이런 문제가 하나 있구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금속관, 합성수지, 애자공사 모두 사용 가능한 특수 장소는 물어봤는데 금속관이 최고다.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 합금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속관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고 합성수지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다 가능한 게 우리 화약류라든지 위험물 존재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러면 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조금 덜 위험한 것 골라주시면 되면 습기가 많은 것, 불연성 같은 데는 우리가 세계공사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피레기 그린 거다.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DV. 자, 이건 드랍.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입용 비닐 전련 전선이다. 이건 옥 내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옥외형 비닐 전선 OW 이것도 옥 내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거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은 우리 가부와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죠. 생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주거 침입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전류 변성기 2차라든지 소방 설비 전원회로 같은 여기는 전류가 거의 별로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사실 가부와 보호장치가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승강기 제어 회로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기사 필기 문제 뭐 나온 적은 있는데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12번에 단선의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트위스트 브리타니아 직거리 접속은 우리가 단선의 접속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권 접속 이런 건 이제 연선을 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또 이것도 문제 자체는 답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이런 트위스트 브리타니아 직거리는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지선 지지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전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선을 갖다가 세우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 구형 애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나오죠. 지선이 좋아하는 애자, 구형 애자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지선을 만들 때 인장 하중은 4.31, 그 다음에 안전율은 2.5 이상이고, 그죠? 2.5 이상이고, 우리 가닥은 소선 세 가닥 2.6mm 이상 꼬아서 만든다. 이렇게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욕조나 샤워 시설에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의 인체에 물이 젖은 콘센트에 대한 시설 방법이 틀린 것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가 전격 감도 전류는 15mA야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이고 전압이하고 전류 동작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류 동작형이고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아니고 1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전류 동작형인데 우리 이것도 많이 나오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 이게 15mm가 되느냐 30mm가 되느냐고 그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관공사. 자, 금속관을 갖다가 우리가 바이스 같은 데 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리머로 깨끗하게 이제 단면을 깎아야 되고, 오스트로 나서 탭을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스트리프는 전선을 까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그 천정은폐선 거래가 이게 천정은폐선입니다. 그죠? 천정은폐선. 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바닥은폐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대비해서 바닥은 좀 굵게 점선을 이렇게 준 게 이게 이제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노출 배선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선은 이게 바닥 노출선인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천정은폐선이 직선이다 하는 거 이거 같이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 은폐선은 긴 점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압 이웃 연결선. 자, 우리 연접 인입선이라고 예전에는 했다가 지금은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경우 분기할 때 100m 이상 우리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지락 계전기, 과전압, 과전류 계전기, 임피던스 계전기 또는 뭐 거리 계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 계전기는 없습니다. 자, 전기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정수라는 거는 우리 타우라고 부르죠. 타우. 그죠? 그래서 C나 그 다음에 우리 RL에서는 R분의 L 이렇게 이게 이제 시정수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 현상인데 시정수가 크냐 작냐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죠? 초예요. 초. 그래서 얘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동작한다 이 말이다. 그죠? 빨리. 얘가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동작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길어진다. 됐습니까? 자, 과도 현상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 이 시간을 물어볼 수 있는데 63.3%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한다? 우리 시정수로 한다. 자, 이렇게 같이 좀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우는 R분의 L, RC. 자, 요거.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콜롱의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1m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이니까 R이 1이다. 그죠? 그래서 15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자 6승 6승이니까 12승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9 곱하기 15 곱하기 10에 자 요거 하나 10승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기 눌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1.35가 나오고 자 양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하고 음이니까 서로 흡이 나겠죠. 자,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네요. 그죠? 우리 1kHz일 때 리액턴스가 25이면 우리 2kHz가 되면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리액턴스인데 콘덴스의 리액턴스예요. 그죠? 그 콘덴스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이다. 그죠? 다시 2파이 FC분의 1이죠. 콘덴스라는 건 결국 뭐 주파수의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2배 됐으니까 콘덴스 용량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10ohm이 되겠습니다. 10ohm.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자, 요런 커브가 되는데, 여기가 H, 자기장의 세기, 전류와 비례하고, 여기가 자속 밀도, 자속과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여기를 뭐, 잔류자기, 여기를 뭐, 보자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와 자속 밀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우리 정전 흡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신출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F는 힘인데 F로 하지 말고 에너지 개념으로 좀 적어보면 그 우리 E는 또는 뭐 W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QV 2C분의 Q의 제곱. 자, 요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정전 흡입력 같으면 이제 이런 공식들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외워 놓으셔야 되는 게 2분의 1의 D1을 하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요건 뭐예요? 전속 밀도가 되겠죠. 밀도. 얘는 뭡니까? 예, 전개의 세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D하고 E 관계는 이실롬 E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2분의 1 쓰고 입실론 하나 쓰고 2에 제곱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E하고 우리 전압하고 관계는 뭐예요? 볼트에다가 거리 D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자, 2분의 1에 입실롬에 D의 제곱에 V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답이 2D의 제곱에 입실롬에 V의 제곱인데 우리 여기서 뭐 진공인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실롬 제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전기 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패러데이 법칙 K,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K 곱하기 IT. 자, 요거까지 같이 알아 놓으셔야 되죠. 석출량이니까 그람. 자, 요 K라는 화학 당량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그람 퍼 쿨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람 퍼 쿨롱에다 쿨롱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전기량과 화학 당량이 비례한다. 요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235옴이 직렬 접속했다. 컨덕턴스. 자, 직렬 접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하고 3옴이면 다 하면 되죠. 당연히. 5옴이 다른 거예요. 컨덕턴스 물어봤기 때문에 5분의 1이 됩니다. 0.2 모가 되겠죠. 모. 자, 단위는 자, 모라고 했습니다. 모. 그죠? 0.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과 4마이크로페라에서 직렬을 접속한 후에 100볼트를 가했을 때 4마이크로에 걸리는 전압이죠. 자, 전압 분배를 물어보네요. 그죠? 자, C1, C2가 있고 여기에 내가 전압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V라고 그랬을 때 여기 전압, 그죠? 4마이크로에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1은 어떻게 되나요? C1 더하기 C2분의 저항 같으면 C1 해야 되겠죠. 근데 컨덴서는 반대니까 C2 쓰고 V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에다가 반대 거 써야 되니까 6을 써야 되겠죠. 곱하기 지금 전압을 100볼트입니다. 그죠? 지워주면 60볼트가 걸리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60볼트 걸리고 여기에 40볼트가 걸려야 된다. 자, 저항과 반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는 우리 10개의 저항을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달만 달수록 작아지는 건 명렬입니다. 그죠? 다른 거 보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연파의 외형률은 물어. 자, 외형률 THD는 뭐예요? THD는 우리 기본파의 시료값에다가 기온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죠? 뭐 2고조파, 3고조파 있으면 더 쭉쭉쭉 이렇게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정연파라 그러면 깨끗한 기본파만 존재하죠. 그래서 얘만 존재하기 때문에 THD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볼트미터라는 게 전기의 세기 2다. 그죠? 그 다음에 힘이 F가 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하에 작용했다면 전하량은 얼마인가? 우리 F는 뭐예요? Q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Q를 구하라 그랬으니 Q는 어떻게 돼요? 2분의 F다. 자, E가 우리 10이고 F가 0.1이네요. 자, 그럼 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F 이퀄 Q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기회로 전기료 대형 잘못된 것은 자, 기자력, 기전력 맞죠? 자기장, 전기장, 투자율, 도주율, 자속이 전기가 아니고 자속은 뭐하고 관계된 거? 전류와 관계된다. 그죠? 자, 우리 전기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자기회로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자력 F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요.
이 전류의 자속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자기 저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V는 IR이 되는 거고 여기는 F는 알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알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저항과 전기 저항, 전류와 자속. 그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투자율에 대해서 우리 도전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도전율을 안 쓰고 뭐냐면 이게 고유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틀린다. 그래서 도전율이 돼야 된다. 투자율과 도전율에 비례합니다. 자, 그거는 자 저항을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R은 로우의 A분의 L인데 이걸 도전율로 표현하면 시그마 A분의 L이다. 그죠? 우리 근데 자기 저항은 R은 어떻게 돼요? UA분의 L이에요. 그죠? 그래서 U하고 투자율하고 우리 도전율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비가 된다. 자, 전전하량이다. 근데 병렬로 연결했다. 그죠? 예, 이게 그럼 70 마이크로페럿이다. 그죠? 맞습니까? 병렬은 더하면 됩니다. 그죠? 단순히. 그럼 70 마이크로에 100을 곱하면 Q를 이퀄 CV니까. 그죠? 100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걸 계산하면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전력계네요. 그죠? 이전력계. 자, 이거는 전력계 값 두 개 무조건 더하면 된다. 그죠? 자, 이런 것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오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제 해설에 있는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온 거 뭐 두 개 더 하는 것밖에 시험 안 나왔어요. 무조건 더해줍니다. 이전력계 나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죠? 자, 무효전력은 우리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값을 갖다 달면 이게 무효전력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달면 이게 유효전력이고, 피상전력은 P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전력, 유효전력, 피상전력. 자, 우리 전력 삼각형 한번 보시면 피상전력 VI 코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답을 1번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 문제는 1kWh의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물어봤다. 그죠? 우리 860 PT가 뭐가 됩니까? PT가 우리 시멘트가 된다 이렇게 했다. 그죠? 시멘트. 자, 이 시멘트라는 거는 여기는 비열이고 얘는 질량이겠죠. 자, 온도 변화. 자, 여기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가 되고 여기는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kWh 아워는 뭐예요? 860kcal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kWh니까 0.24 그죠? PT입니다. 그래서 0.24에다가 우리 자 0.24에다가 우리 P가 1kg니까 1000이다. 그죠? 1000 쓰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 시간이 3600초죠. 자, 그런데 킬로칼로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킬로를 떼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산하면 이게 아마 864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864로 쓰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860으로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860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왔죠. 이 문제도. 자, 권수가 n이고 시간이 5초예요. 그 다음에 파이가 우리 0.1에서 0.2로 바뀌었을 때 우리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 어떻게 됩니까? 유도 기전력 E는 N의 d 파이의 dt인데 우리가 요거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지금같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N의 델타 파이의 델타 t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50에다가 5초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뭐에서 0.1에서 0.1로 0.1만큼 바뀌었네요. 지워주면 얼마입니까? 10V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 공식 패러데이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R4 그 다음에 오메가 1이 3일 때 이렇게 넣었답니다. 넣었을 때 우리 전력을 물어봤어요. 그죠? 전력. 우리 전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I 제곱 R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를 구하면 되겠죠. I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첫 번째 Z1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4 플러스 J3이라고. 이건 기본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Z3는 4 플러스 J의 주파수가 3배 됐어요. 크기가 3배 됩니다. 얘는 3고조파. 요거를 3고조파라 그럽니다. 요걸 기본파라 그러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얘는 5가 되고요. 그죠? 4대 3대 5. 그죠? 왜 5입니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우리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을 하면 얘가 9.85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전압의 실효값이 10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의 실효값이 30이니까 자, 기본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5분의 100 하면 전류가 20 나옵니다. 상고조파에 대해서는 9.85에서 30 하면 3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i제곱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류의 실효값, 기본파의 실효값하고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실효값을 갖다 제곱제곱에 루트 씌운 다음에 저항이 4니까 그죠? 계산하면 1637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 산업기사 정도 가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을 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왜? 우리가 여기 신호가 상고조파, 기본파의 3배가 되는 게 들어오면 저항은 안 바뀌지만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는 3배, 용량성 리액턴스가 됐다면 3분의 1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렬일 때 임피던스를 물어봤는데 우리 직렬일 때 R, L, C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하고 여기에 전류가 I라 치고 전압이 V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한 번 더 써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 J분의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J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는 R로 표현되고 L은 J 오메가로 표현되고 C는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되더라. 그걸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우리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수부의 제곱에다가 허수부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공진 조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으면 공진이다. 요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 C분의 1이다. 이게 공진 주파수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요거는 뭐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우리 요렇게 전선이 두 개가 있대요. 거리가 얼마냐면 1m 떨어져 있대요. 이게. 근데 여기에 100A 흘러가고 여기 100A 흘러갈 때 이 두 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떠냐. 자, 오늘 F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I1, I2. 요거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리가 1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의 10의 4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그죠? 뭐예요? 거리가 1m가 아니고 0.2m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R이 0.2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R이 0.2가 됐으니까 0.1 쓰고 그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100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하나 지워주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늘어나겠네요. 그죠? 지워버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5승이네요. 맞나요? 5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0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저처럼 하지 말고 계산기 사용하세요. 그냥 계산기 사용하시면 그냥 쉽게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인데 이번에는 자기에 대한 그죠? 자계에 대한 거다. 그죠? 아까는 전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자, 어떻게 식이 똑같죠? 예. 이거 지금 공기 중이라 해서 앞에 뭐 오면 됩니까?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됩니다. 그죠? 곱하기 R의 제곱에 M1, M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거리가 얼마라 그랬냐면 10cm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0.1에 제곱해야 되겠다. 그죠? 하고 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면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기가 된 내용이네요. 자, 내부 눈금 1A의 내부 저항 10이다. 100일까지 측정하려면 저항 얼마 해야 되냐.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 저항을 하나 달았다는 거다. 그죠? R, 외부 저항, 여기 R. 자, 근데 이때 얘는 1A 밖에 모르는데요. 얘는 얼마까지 흐른대요? 얘는 100A까지 흐른대요. 자, 얘가 얼마? 100일이 된다. 그죠? 이 말이잖아요. 100일이 이렇게 나눠지면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전류비가 1대 100이면 저항비는 100대 1이겠죠. 그죠? 100대 1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100분의 1로 작으면 되죠. 15면 100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5매 100분의 1. 그래서 0.1 오hm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런 뭐 공식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써놓긴 써놨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열은 전류가 1A하고 여기가 100이 되면 전류비가 1대 100이면 저항비는 100대 1이다. 그죠? 그러면 얘보다 100분의 1 작아야 되니까 얘가 여기가 15mm라 그랬다. 그죠? 100분의 1 작으니까 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로 문제는 이렇게 한번 일단 1차 거는 마치고요. 자, 전기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기기기의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단락시킵니다. 그죠? 자기기동법 할 때. 자,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고전압이 유기대가 전륜이 파괴된다. 요거 또 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제동건선을 갖다가 이용해서 쓰는 이유는 난조 방지죠. 난조 방지가 되는데 우리 제동건선을 이용해서 기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기동시킬 때 계좌 회로를 단락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고전압 이제 유기되기 때문에 전륜 파괴됩니다.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단골 문제네요. 그죠? 부홀츠 계전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자,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트 사이에 설치한다. 자,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문제도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병렬 운전 중인 동기 임피던스 5옴의 2대의 동기 발전기. 자,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200V 차이 나면 무효 순환율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RR 똑같은 저항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전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럼 이 전류는 결국 뭐예요? 이 전류는 200R에다가 어쨌든 큰 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2R에다가 우리 델타 V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5옴이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5가 되고 델타가 V가 얼마? 200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우리 200이 돼가 20A가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그죠? 자, 요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속도라는 게 어떤 상수 K에다가 파이에 V-IA-RA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전압 제어, 얘가 저항 제어, 얘가 계좌 제어입니다. 계좌 제어. 전압 제어는 뭐예요? 정 토크 제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계좌 제어는 정출력 제어다.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AC를 DC로 바꾼다. 직류를 교류로 반대네요. 그죠? 제가 반대로 썼네요. DC를 AC로 바꾼다. 이건 인버터죠. 자, 인버터 가면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VV, VF 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 두십시오.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자,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또는 이제 이걸 또 컨버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정류기라고 많이 부르죠. 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 그죠? 직류를 직류로 초포입니다. 그죠? 자, 교류를 교류로 바꾼다. 사이클로 컨버터입니다. 사이클로. 자, 됐습니까? 자, 다음은 우리 속도 변동률이 있네요. 그죠?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가 1150이고, 자, 무브화가 1200에 1150을 갖다 빼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누르면 4.35%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 이렇게 외웠죠. 반, 콘, 분, 쉐, 그죠? 자, 그래서 반콘 분쉐 빼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반발 기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콘덴스는 없고 지금 분상이 있네요. 그죠? 쉐이딩 있고. 자, 그래서 권선형은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반콘 분쇄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동 토크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가는 데서 그 순서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발 기동 있고 반발 유도형이 있고, 그죠? 콘덴스 기동, 분산 기동, 쉐이딩 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도 그러니까 동기 속도로 NS로 회전한다는 거죠. 그죠? 슬립식이 어떻게 되냐? 슬립은 NS에 NS-N이다.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NS가 되어버리니까 0 되겠죠. 자, 그래서 0. 이럴 때는 어떻게 습니까? 일단 무브화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무브화. 그죠? 기동 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동 C는 우리가 N이 0이 되기 때문에 S가 거의 1 되겠다. 그죠? 자, 삼상 동기기에서 제동건선의 목적은 뭐예요? 제동건선은 우리 재난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원래 재난은 이 글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재난으로 생각하자 했어요. 그래서 재난, 난조 방지다. 이게 제일 크죠. 자, 기동, 자, 제동건선을 우리 기동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같이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단락이 생기면 과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과전류. 그래서 과전류 개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건 금방금방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영 조건 파주 위크입니다. 그죠? 파형, 주파수, 위상, 크기. 그죠? 파형, 주파수, 위상, 크기, 파주 위크. 그죠? 자, 그래서 용량하고는 관계없다. 현상은 고주파 생긴다. 그 다음에 난조가 생긴다. 그 다음에 동기화력, 그 다음에 무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 무효순환 전류. 이렇게 파주 위크 고난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뭐예요? 동선하고 우리 철선하고 같을 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하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철선이 m의 제곱의 PC다. 이게 이제 부하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2분의 1 부하. 그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변압기 휴가 구비돼야 될 조건. 이것도 이제 뭐 산업기사 기사할 것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전력 내력이 커야 되고 점도가 작아야 되겠죠. 너무 끈적끈적거리면 잘 안 되겠죠. 그죠? 응고점이 낮아야 되겠죠. 잘 안 늘어야 되고 비율이 커야 되겠다. 그죠? 온도 변화가 잘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압 전동기 철신 강판 모양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압일 때는 반폐형, 고압일 때는 개방형. 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런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들 틀려도 돼요. 이런 거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류 발전기 유기기전력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단자전압에다가 IARA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단자전압을 100V로 줬네요. 그죠? 100V 줬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자 전류가 50이라고 줬네요. 50이라고. 그 다음 전기저장이 0.2니까 결국은 뭐예요? 100V에다가, 자, 이게 단자전압입니다. 단자전압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전기자 전류겠죠? 요게 뭐예요? 전기저장. 그래서 전기자 전류 50에다가 전기저장 0.2를 곱하니까 110V가 됐습니다. 그죠? 자, 계좌에 발생한 자속을 전기자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거 공급. 자, 여기 공급입니다. 그죠? 여기 요 부분. 자, 그래서 공급에서 자기장이 제일 크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장은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U는 U0 US 분의 1이다. 그죠? 자, 그리고 공기는 U0가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단위는 헬리 퍼 메타. 여기까지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역률이 코사인 시타인데 효율을 물어봤어요. 뭐 유도 전동기. 우리 전동기 효율은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전동기 효율은 얘는 이제 우리 입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입력을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전동기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효율이라는 거는 자, 입력에 대해서 입력 빼기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 손실이 되니까 이 손실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출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입력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기가 전격 전압이 들어가는데 3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대수 3을 붙이고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에다가 역률까지 곱해주면 이게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출력은 뭐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자, 여기다가 10의 3승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자, 고압측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는 자, 고압측에 있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PT를 답니다. 그죠? 따라서 이쪽을 고압을 갖다가 뭐예요? 저압으로 이렇게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조금 워딩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도 가능하거든요. 그죠? MOF 가는 거. 얘는 얘 두 개를 다 포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 Y결선일 때 성간전압이 220이면 상전압 관계죠. 어떻습니까?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0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127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져도 두 번째 세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20V 30W에 형광등 10개를 20시간 동안 점등을
했을 때 전력량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220V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30W hen강등을 10개를 20시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전력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 동그라미 3개니까 뭐 6kWh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압의 최대값과 순시값이 같아지는 오메가를 물어봤는데 우리 최대값은 여기서 값이 VM이다. 그죠? VM. 그러면 요게 VM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가 90도 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사인이 최대값을 가지는 거는 90도입니다. 그죠? 90도. 그래서 이 오메가 T 더하기 6분의 파이가 90도 돼야 되기 때문에 6분의 파이는 몇 도죠? 3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메가 T가 결국 몇 도 되느냐? 90에서 30도를 빼면 60도가 돼야지 같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사인판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위상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보면 최대값은 90도에 가진다. 그래서 그럼 결국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90도가 돼야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90도 되려 그러면 여기 30도니까 얘가 60도 되면 되겠죠. 자, 비사인파를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비사인파는 우리가 기본파와 직류분과 고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파라는 것은 기본파의 배수예요. 기본파의 배수입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걸 뭐래요? 퓨리의 급수라고 합니다. 그죠? 퓨리 급수.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파형이 기본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직류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고조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얘는 뭐 관계없는 얘기죠. 자, 우리 환상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자기장.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 외부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외부는 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 HL은 NI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L이 뭐예요? 솔레노이드 길이다. 그죠? 환상이니까 2파이 R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H는 어떻게 돼요? 2파이 R분의 NI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F는 이퀄 NI HL R파이 MH까지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가시면 여기서 HL 가지고 우리 길이를 구해서 NI로 나눠줘 버리면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2파이 R분의 NI 되겠죠? 자, 자기하고 관계없는 건 뭐예요? H는 0.24 I제곱 RT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류의 열작용 그죠? 발열작용, 열하고 관계 있는 거다. 그죠? 나머지는 다 하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일단 키워드가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다. 그죠? 그러면 톰슨 탈락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폐로를 만들고 접합점 온도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쓰는 전류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기전력 할 때 전하고 제 빼게 제 할 때 지읒하고 같다. 그죠? 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펠티어는 반대겠죠. 우리가 전기 주면 열 나는 거다. 그죠? 흡열 발열. 얘는 아까 H는 0.24 I제곱 RT.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는 얘보다 위상이 30도 뒤진 만큼 지고 시료값이 10인 전류를 표현하는데 시료값이 10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사인에서 시료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그죠? 시료값이 10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크기가 결국은 VM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10이 돼야 되니까 1.4 했으니까 14점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얘들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탈락.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100에 우리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우리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지금 답이 사인이기 때문에 그죠? 100에 사인에 90도를 내주면 돼요. 90도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합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100에 사인에 60도. 그죠? 더하기 오메가 t. 자, 얘보다 위상이 30도 뒤졌대요. 그럼 얘보다 30도 뒤지니까 여기 빼기 30도가 아니고 3분의 파이 60도 뒤졌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빼기 60 하면 0 되면 되죠. 그럼 결국은 뭐 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자속 밀도를 물어봤네요. 그죠? 자, 자속 밀도를 우리 B라고 합니다. 자, 밀도라고 나오면 항상 단면적 생각하시겠죠. 자속을 갖다가 우리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자속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단면적은 10의 마이너스 10
10cm다. 10cm다. 그죠? 그럼 우리 메타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야 되겠죠. 자, 우리 1 제곱센티미터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우리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상전류. 자, 델타 결선은 여기 전류가 우리 상전류고 여기 전류가 선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선전류는 뭐예요? 상전류의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뒤지더라. 위상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뭐 이것만 나왔습니다. 아까 Y 결선의 전압 이것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위상이 30도 앞선다. 누가? 선간전압이. 근데 문제는 30도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루트 3배 앞선다. 이것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L1, L2가 두 개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어 있다. 간섭이 없다 그랬다. 그죠? 그럼 간섭이 없다는 건 M이 얼마다? 상호 인덕턴스가 0이다. 그죠? 그래서 L1 더하기 L2를 하시면 되겠네요. 간섭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해지면 플러스 2M 되겠죠. 만약에 차해지면 마이너스 2M. 그죠? 이렇게. 자, AB 사이의 합성 저항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얘 지금 2R이고 얘가 2R이네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2R의 반이니까 R이 되겠죠. 그럼 R하고 R이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네. 평행한 도체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흡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아까 이거 풀었습니다. 그죠? 공식. 떨어진 거리 R. 어떻게 됩니까? 힘은 R분의 2 곱하기 10-7승 I1, I2. 야, 뉴턴 퍼 몇.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송전선로에서 전선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그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예요? 안 붙게 여기에 스페이스 같은 걸 달아서 붙지 않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띈다. 이게 대전이다. 전기를 띠는 현상이 대전.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앞쪽에서 풀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고주파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석출량은 아까는 이제 보기로 물어봤는데 지금 공식으로 물어봤네요. 그죠? 우리 패러데이 법칙은 KQ, K 대신 Q 대신에 뭐예요? I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선에 25mm로 측정되는데 이 선을 고르게 2m 늘리면 전선 저항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그냥 이제 단순히 늘리는 거다. 그죠? 늘린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R은 로의 A분의 L이라 해가지고 A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고루 2m 늘리면 되네. 그러니까 2배 됐네. 해서 원래 20이니까 40이네. 큰일 납니다. 그죠? 자, 됐습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늘리게 되면 뭐예요? 최적이 일정해야 된다. 그죠? 최적이. 그렇죠? 내가 늘리더라도 어쨌든 최적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늘리기 전 후가 최적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늘리기 전을 갖다가 A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늘렸어요. 내가 2배 L. 그러면 얘가 얘하고 똑같으려고 하면 최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적이 2분의 1로 줄어야 어떻게 돼요? 최적이 2분의 1이 아니고 최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최적이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 맞죠? 자, 똑같으려고 그러면,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얘가 2배를 늘렸는데 그럼 최적이 2분의 1로 줄어야지 되겠다. 그죠? 맞죠? 그래야 똑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최적이라는 게 길이 곱하기 면적인데 얘가 2배 됐어요. 그러면 최적이 그대로 되려고 하면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죠? 맞아요? 면적이 2분의 1. 그럼 전체적으로 4배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예요? 4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면 85 이렇게 된다.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길이가 2배 는다 하면 45이 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최적이 일정해야 하므로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왔던 문제다. 그죠? 자, C1 양단 전압이네요. 그죠? 이렇게 C1, C2 여기 전압을 우리 30V 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C1 더하기 C2에 C2 써야 되겠죠? 곱하기 V. 자, 5 더하기 10에
여기 있어야 되니까 10이다. 그죠? 곱하기 30.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20V 되겠네요. 자,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다음으로 봤는데, 여기, 다른 건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V결선 시의 출력은 델타 결선 출력과 같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출력은 우리 루트 3의 P다. 그죠? 그럼 얘가 델타 결선 출력은 어떻게 돼요? V는, 델타는 어떻게? 3배의 P1이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비교하면, 그게 출력비입니다. 그죠?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한 57.7%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력비예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콘덴서가 20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서 1000볼트를 가해서 뭐 방전시키면 몇 칼로리 열량을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CV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가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우리 100의 제곱이니까 10의 6, 1000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이네요. 그죠? 지워졌네요. 그죠? 라고 이것도 지워지네요. 100. 자, 그럼 우리 주를 갖다 칼로리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0.24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 자, 우리가 H는 0.24, EC니까 EC 하면 되겠죠. 에너지. 자, 그래서 24가 되겠습니다.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거, 분류기.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넘기는 거, 배율기. 그죠? 자, 효율이 80%고 출력이 1kg인데 전력 손실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효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다. 그죠? 그럼 입력은 뭐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이겠죠? 출력. 자, 곱하기 100인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럼 출력이 얼마냐 하면 지금 1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이고 손실을 지금 모르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된다? 0.8이 된다.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1은 0.8 더하기 0.8 PL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0.1을 갖다가 0.8로 나눠주시면 4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4분의 1. 0.2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 기본이 뭐예요? 우리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계자는 뭐 만든다? 자속. 전기자는 전압을 만들겠죠. 기전력. 얘는 뭐예요? AC를 DC로 이렇게. 그죠? 지금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정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거. 요건 뭐예요? 타여자다. 그죠? 타여자. 외부에 뭐예요? 요렇게 여자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전압 VF, 여자전류 IF,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F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여자이기 때문에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화 특성 아크 용접기 하면 뭐예요? 차동복근 바로 찍어야 됩니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죠? 됐습니까? 자, 전기저장이 0.2, 전류가 100, 전압이 120일 때 분권 전동기의 발생 동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냐면 P는 어떻게 돼요? E 곱하기 IA 이렇게 되겠습니다. E를 구하고 IA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E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E는 어떻게 돼요? 전동기일 때는 V-IA-RA가 되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지금 120V라고 그랬습니다. 120V이고 전류가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100이고 저항이 얼마냐면 0.2라고 그랬네요. 자, 그래서 20을 빼면 되니까 100V 걸리겠다. 그죠? 자, 내가 동력은 어떻게 돼요? 100V에다가 전류 100A 하니까 결국은 얼마예요? 10kW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저항이 0.1일 때 1차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1차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1차로 한 사람 2000을 권수비의 제곱에다가 2차 저항을 써주면 되죠. 자, 그럼 권수비가 지금 건수비를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건수비 A는 어떻게 돼요? 2차 저항에 대해서 1차 저항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자, 1차 저항이 360, 2차 저항이 0.1이니까 3600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60이 되겠다. 자, 이 공식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유 아까 나왔죠? 자, 맞는 것, 그죠? 인하점이 높고 언거점이 낮아야 된다. 냉각 효과 커야 되고 비열이 커야 되겠죠. 전력 내역이 커야 되고, 그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승합할 때 방식은 뭐야? 델타 Y. 얘가 강압입니다. 강압. 됐습니까? 승합, 강압. 됐죠? 그 다음에, 보호홀적 계전기 위치. 이것도 계속 나오죠.
자,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트 사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브리더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이거는 이제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변압기 퍼센트 저항가가 3%, 리액턴스가 역률이 0.8대 전압 변동률은, 자,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퍼센트 저항 강화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Q,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사인 세타다. 자, 이때 지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가 지상이 아니고 뭐예요? 진상이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를 마이너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P값 알고 있죠? 3, 코사인이 0.8이에요. 더하기, 그 다음에 Q 값은 4고, 사인이 0.6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4.8%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0.8을 대입해보면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삼각형 10대 8대 6이다. 그죠? 이 코사인 값이니까 0.8, 사인 값이니까 0.6. 또 다른 거 있죠? 우리 5대 4대 3. 0.8, 0.6.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건 뭐냐? 전격 전류가 헛을 때, 변압기 내 전압강을 임피던스 전압이란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변압기의 전력 내력 시험이라 단락 시험이라든지 뭐 시험할 때도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락비가 크다는 걸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단락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락비는 동전 효율. 자, 동자 들어가고 전자 효율자는 다 놨다 그랬다. 그죠? 자, 동기 임피던스 작다 맞네요. 단락전압은 크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전자 들어가죠. 작아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죠? 공극은 전압 변동률 전자 들어갔으니 작다. 맞죠? 동전 효율. 자, 슬립은 NS에 NS-N. 이거 뭐 그냥 뽑고 넘어가야 되고, 그죠? 자, 그다음 기계적 출력 물어봤습니다. 기계적 출력 PC2는, P5는 어떻게 돼요? 1-S에 P2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입력이 얼마예요? 60kg에 손실이 1kg 나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슬립이 0.3, 1.0, 1 빼기 0.03, 그죠? 슬립이 0.3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차 입력은 뭐예요? 아까 여기 1차 입력에서 1차 손실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59가 되겠다. 예,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57kW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죠? 우리가 효율 구하라 그러면 요도 전동기에서 우리 NS, 그 다음에 SNS, 1-S의 NS. 얘가 뭐예요? 회전자 속도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입력일 때 얘는 SNS가 손실이 되고 얘가 출력이 돼요.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입력이 있고 2차 동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출력이 있을 때 2차 입력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동선은 여기 슬립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세트로 알아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우리 슬립이 4%일 때 동선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15kg일 때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P2가 15kg라는 뜻이니까 우리 동선 어떻게 돼요? S에 P2 하면 되겠죠. 그래서 S가 0.04에다가 15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0.6kW가 되겠습니다. 자, S에 P2. 자, 동선 PC2는 S에 P2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손실, 입력에 대한 손실이다. 그죠? 이게 손실입니다. 자, 농형 유도 전동기 주로 사용되는 속도법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항제어법이나 2차 여자 종속제어법 이런 게 있는데 극수변환법만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권선형 한번 보겠습니다. 권선형은 저항제어법, 2차 여자법, 종속법 이런 거 같이 씁니다. 그죠? 저항제어법이 뭐냐면 우리 비례추이입니다.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거 출력, 그죠? 효율, 동선, 동기속도, 동동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기 발전기 건선을 분포권 사용한다 뭐예요? 파형 좋아지게 하려고요. 파형 좋아지게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단절권 사용한다. 이런 말 나와도 파형 좋아지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분포권 단절권은 뭐 파형 좋아지게. 자, 우리 발전기 앞선 전류 우리 감자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감자 발전기 전류 제너레이터.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전압이 되겠죠. 자, 발전기에서 앞선 전류는 여기에 되겠네요. 그죠? 정자작용이 일어난다. 여기가 감자니까 여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료값이 200V인데 단상 반파 정류다. 그죠? 이때 직류 평균값 어떻게 돼요? 반파 정류기는 0.45 곱하기 시료값 하면 되겠죠. V. 그래서 200 곱하기
0.4 90V가 되겠네요. 자, 전파는 어야 돼요. 전파는 0.9V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파 정류기 물어봤는데 요거는 잘 안 되시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답은 지금 뭐 1번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모양 그려놓고, 그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부하는 항상 플러스가 이렇게 제공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다이오드는 위로 다 보고 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게 1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플로우 덕트, 그 다음에 금속 덕트, 버스 덕트, 케이블 덕트. 케이블 덕트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자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해자공사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6cm다. 그죠? 6cm.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나옵니까? 조형자하고 거리는 2.5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서 잘못된 것은 다 맞는데 여기 보면 금속관 나오면 항상 뭐예요? 콘크리트 매입할 때 1.2mm 이상 해야 되고, 나사는 5턱, 이것도 뭐 3턱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죠? 나사는 5턱 같이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합성 수지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 자, 외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에케라, 합금가 이렇게 해서 금속 덕트는 3m입니다. 금속 관, 그죠? 애자, 케이블, 라이팅 덕트, 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에케라, 합금캡가 이렇게. 합금캡은 뭐예요? 1.5m.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 몰드,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그죠? 가요 전선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케라, 합금캡가에. 자, 합성 수지관이니까 1.5m가 되겠다. 자, 최근에는 금속 덕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다음 중 폭연성 먼지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이렇게 금속성이 다 폭연성입니다. 그죠? 금속성. 근데 얘는 우리 폭연성이 아니고 가연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앞에 나오는 문제네요. 그죠?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전기장 증가시키면 안 되고, 접속부 납땜해야 되고, 전력 효율 그대로 해야 한다. 그죠? 근데 여기 잘못된 게 뭐예요? 20% 이상 유지하면 안 되죠. 80%를 유지한다. 그죠? 80%를. 자, 그 다음에 우리 접속할 때 동선일 경우는 단면적 50스퀘어, 알루미늄 70스퀘어, 이것도 가끔 보기에 나옵니다.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성점 접지인데 7km 이하일 때는 얼마예요? 6스퀘어 쓴다. 그죠? 일반적으로 뭐 16스퀘어 쓰죠. 근데 전류가 크게 흐르지 않거나 지금처럼 뭐 7km 이하나,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6스퀘어를 쓴다. 한 개 더 보면 229의 중성점 다중 적지도 6스퀘어 쓴다. 그죠? 이거 기본은 뭐예요? 우리 1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 16 찍거나 6 찍으면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6하면 16인데 지금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6스퀘어 찍었습니다. 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6스퀘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상변압기 실수하는 중수점 접지공사 저항값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잘못 출제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만 있으면 답이 안 돼요. 단위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단위 지금 2초 이내 초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초 초과, 2초 이내 1초 초과 하면 이게 되고, 그죠? 1초 이내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을 안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일 작은 150을 선택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이라는 말을 달아서 요거를 표시해야 돼요. 그죠? 아무 말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15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초 이내면 300 기준, 그 다음에 우리 1초 이내면 600 기준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락 전류를 뭐 30A 이렇게 주고, 내가 지금 2초 이내에 뭐 차단 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때 접지장은 얼마인가? 이래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G에 300 이렇게 해서 10A 이렇게 되겠다. 그죠? 30이니까.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었기 때문에 150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압인 전로의 전선을 사용하는 케이블 종류가 잘못된 것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 다른 건 다 맞는데 무기질 케이블은
저압력입니다. 그죠? 저압력. 자, 그거 체크를 하시고,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자, 발판 높이다. 그죠? 발판 볼트 높이 1.8. 이거는 뭐 그냥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가용선의 행거를 사용할 때 우리, 행거 간격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50cm. 자, 금속 테이프는 20cm입니다. 자, 행거 간격 50cm, 금속 테이프는 20cm. 자, 낙뢰, 수목, 재패로 이런 말 나오면, 어디 갔노? 예, 여기 순간적으로 하고 뭐 쭉 일어 나오잖아요. 그죠? 재패로 계정입니다. 그죠? 저는 이거 낙뢰, 수목 봐도 그냥 재패로를 찍을 거예요. 다른 얘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PC 테이프는, 예, 요거는 요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사장에서는 요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을 갖다가 우리 관 속에 넣어가 당길 때 사용하는 거다. 그죠? 전선관을 전선에 넣을 때. 자, 연필 케이블은 볼 것도 없습니다. 리노 테이프 이렇게 짝입니다. 연필 리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종단 접속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읽어보시고 C형 전선 접속기는 분기나 직선 접속이었습니다. 종단이란 건 말단인데 말단 접속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행 상점 사무실의 표준부하, 참 이거 나오면 어렵다. 그죠? 우리 이 실기 가면 산업기사 실기에도 이 표준부하를 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10대 때 뭐 했습니까? 공장 다녔죠. 10대, 20대 때 어떻게 돼요? 학교 갔어요. 그죠? 학교. 30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취업했대. 취업해서 예, 취업하면 은행에 저금할 수 있죠. 저금한다. 그죠? 40대 때 뭐가 됩니까? 예, 집 산다. 그죠?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은행 뭐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게 돼요? 30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공장 20대 때 공장 다니고 20대 때 학교 갔고, 그래서 30대 취업해 가지고 은행에 저축도 하고, 그다음 40대 때 집이나 아파트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설치되는 피레기의 설치 장소로 잘못된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산업기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압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고압측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읽어보세요. 자, 고압강전수소품 배전기의 고압측. 자, 금속 자른다. 파이프 커터겠죠. 그죠? 파이프 커터. 자, 그 다음에 우리 외형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련선 공신 단면적은 얼마입니까? 2.5 스퀘어다. 그죠? 2.5 스퀘어. 공신 단면적이 2.5 스퀘어. 자,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곳으로 적당한 곳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접지선이라든 중서선이라든지 접지선, 이게 키워드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보면 산업기사에 쓰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게 접지선, 중성선, 접지선, 이게 키워드고, 얘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2세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쭉 뭐 1회차 때 나왔던 보건 문제인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차는 이제 이렇게 알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복원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